네, 반갑습니다. 노개미입니다. 2023년 7월 14일 미국 주식 매매 결과를 기록하겠습니다. 어제도 속스 매매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BITO 200주 매수한 걸로 마감이 됐고요. BITO를 매수한 이유는 BITO는 비트코인의 ETF 상품입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 비트코인하고 테슬라를 보유하고 싶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매수를 안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제 희망은 $200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ITO는 지금도 가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비트코인 ETF죠.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16.3달러쯤에 매수를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폭등을 해가지고 매수를 보류하고 있다가 또 다시 어제 많이 하락해서 제가 계획했던 6.3달러 밑으로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200주를 매수했습니다. BITO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 떨어질 때마다 추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장기 보유가 목적이고요. 그리고 실현손익은 어제 다행히 SOXS가 상승을 해주어서 청산수량 4,000주 748.41달러 익절을 하였습니다. 현재 잔고 상황은 이게 뭐가 연결이 끊겼나 보네요. 재접수. 잠시만요. 잔고하고 예수금 알려드리고, 어제 배터리가 떨어져서 못했던 얘기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잔고는 BITO 200주 보유 중, 루시드, 버진, 줌 이렇게 보유 중이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루시드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같은 경우 6.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6.5달러 가까이 되면 그때 250주 팔았던 거 플러스 40% 이상일 당시, 가까웠을 때 당시에 절반을 팔았던 부분을 재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버진도 3.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추매할 예정이고요. 줌은 6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추매하려고 했더니 계속 상승 중입니다. 예수금은 이게 또 재접속해야 되나? 잠시만요. 또 재접속하네. 예수금은 지금 달러가 계속 떨어져서요. 1억 1,30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제 90만 원 이상을 땄는데도 제가 딴 거보다 달러 하락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못했던 얘기 마저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 자꾸 이거 헛기침하고 그래서 이게 목에 가래가 항상 껴있는 것 같아요. 담배 끊은 지가 지금 9년이 다 돼가는 8, 9년 정도 됐는데 계속 이렇게 목에 무슨 담배 피는 사람처럼 가래가 껴있는 것 같고, 이게 물을 마셔도 식도로 안 넘어가고 자꾸 기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사례가 들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50 넘어서 생긴 증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예. 확실히 50 넘어가니까 조금씩 뭐가 틀려요. 예. 어제 마저 말씀 못 드렸던 게, 그렇게 예전보다 2013년 가을보다 오히려 자산은 5억 이상 많아졌는데 빚도 없고, 그때는 빚도 남아있고 자산은 얼마 안 됐는데, 빚보다 자산이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희망과 계획이 있어서 항상 즐거웠고 우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던 본업이 지장이 많다 보니까 희망이 적고 또 계획이 없어서 우울하다라는 것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자산이 늘었어도 앞으로 더 발전할 거냐, 앞으로 더 나아질 계획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는 오히려 빚보다 자산이 적은데도 기쁘고 활력이 넘치는데, 오히려 자산이 많은데도 기존에 더 많은 자산에서 자산이 줄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과 계획이 없을 때는 우울하고 슬프다. 그것은 곧 무지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천만장자 알렉스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댓글로 남겨주신 게, 그럼 여기 이 투자금 1억 5,650으로 1년에 2배, 6년에 100억, 매일 0.4%, 매주 2.1%, 매월 8.4%, 이건 계획 아니냐? 이 종이가 종이에 써진 게 계획이지. 왜 계획인데 왜 계획이 없다 그러냐? 희망이 없다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투자로 제가 1년에 2배, 6년에 100억 목표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특히 주식 투자는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계획대로 목표대로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100%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 곧 투자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위험 없이 투자 수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예금하고 채권 사야지요. 근데 제가 기대하고 목표하는 수익률은 은행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이 아니고 그 이상의 수익률이다 보니까 투자를, 좋게 얘기해서는 투자, 나쁘게 얘기해서는 투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왜? 1년에 50%, 100%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1억 5,650으로 진짜 100억을 달성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반대로 1억 5,650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1억 5,650으로 100억의 목표를 달성하던 그 절반인 50억의 목표를 달성하던, 아니면 기간도 6년, 7년이 아닌 10년, 15년이 걸리던, 이 주식 투자로, 이 주식 투기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희망이 적고 계획이 없다는 건 본업에 한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저도 이렇게 50 넘게 살아보니까 5년, 10년마다 주기가 있어요. 위기도 오고 기회도 오고 사기도 맞고 귀인도 만나고 도움도 받고 의외의 도움도 받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650으로 100억도 만들고 이걸로 먹고 산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1억 5,650으로 100억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다 이룰 가능성도 있다는 전제하에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기록을 사실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1억 5,650으로 1년에 2배, 6년에 100억 목표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계획이 있다 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생존에 관련된 문제는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단돈 10,000원을 벌든 하루에 단돈 10,000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자기가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걸 주식 투자에서 벌어서 하겠다고 주식 투자금으로 뺏었으면 쫄려서 못해요.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희망이 적고 계획이 없다는 부분은 생존과 생계에 관련된 거. 내가 지금 이대로 이만큼만 벌면 앞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지? 라는 고민. 이게 인생의 배터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다행히도 축복스럽게도 제가 하루에 한 푼도 못 벌어도 최소한 3년은 견딜 수 있는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상금은 다행히 있습니다. 그건 저한테는 축복이죠. 그러면 저는 3년이란 기간 동안 1억 5,650으로 1년에 2배, 6년에 100억의 목표에 다가가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로 하는 바에 근접하고 다가갈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한테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희망과 계획을 논하기에는 생계와 생존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1억 5,650은 내가 건드리지 않고 투자금이나 혹은 투기금으로 쓰고 먹고 자고 입는, 다행히 또 저는 아이들은 다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저에게 좀 과분한 집에 살고 있지만 집을 줄여가면 3년이 아니고 5년, 7년, 10년도 한 푼도 안 벌고 견딜 수 있습니다. 1억 5,650은 손을 안 대고 돼요.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는 상당한 행운이고 축복이겠죠. 그렇지만 항상 생존에 관련된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이에 적힌 제 목표 1년에 2배, 6년에 100억, 이 목표는 투자와 투기에 대한 목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생존과 생계에 대한 목표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 목표와 희망, 계획이 생존과 생계에 관련된 목표, 희망, 계획은 따로 찾아내고 완성을 시켜가야 된다. 그게 아직 없고 부족하고 앞이 훤히 보여야 되는데 뿌예서 고민인 겁니다. 걱정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천만장자 알렉스의 얘기를 인용하자면 멋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저는 가슴에 담고 살려고 하는데, 도전은 저한테는 이 1년에 100억, 1년에 2배, 6년에 100억이 도전이죠. 모험이자 도전입니다. 도전은 성공하거나 경험하는 거다. 성공 아니면 경험이다. 실패는 없다. 그 얘기가 저한테 많이 와닿습니다. 1년에 2배, 6년에 100억의 목표와 도전은 성공하면, 이루면 성공이 되는 거고, 이루지 못하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설사 1억 5,650을 다 잃게 되는 한이 있어도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룬다면 성공이겠죠. 반만 이룬다면 절반의 성공이고요. 근데 왠지 저는 절반의 성공은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에서 얻은 절반의 성공을 제가 먹고 자고 입는 생계에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로 뭔가 이렇게 뼈 때리는 조언이나 충고들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느끼기에 30대 분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호전적으로 자신 있게 충고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악플로 보일 정도로 과하실 때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20대는 안 보이시는 것 같고 30대 혹은 40대 초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때로는 강하게 뼈 때리는 충고와 조언과 악플 같은 글들을 남겨주시는 걸 볼 때 이해됩니다. 왜냐? 저도 30대, 40대 초반까지, 저는 40대 초반은 아니었어요. 20대 후반, 30대 요때 모든 게 자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될 것 같고, 남이 못하면 이해가 안 되고, 왜 저걸 못하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 왜 저렇게 답답하지? 이런 생각들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40 초반, 중반, 후반을 겪고 50대 초반,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는 입장에서 보니까 5년, 10년 주기로 희한하게 위기와 기회가 번갈아서 오더라고요. 어떤 땐 감당 못할 위기로, 어떤 땐 생각지 못한 기회가 갑자기 다가와서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못 잡았을 땐 성과가 적었고, 기회를 못 알아보고 못 잡았을 땐 성과가 적었고, 위기를 간과하고 가볍게 봤을 땐 호되게 당하고, 내가 3년, 5년 잠깐 지나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여긴 어디, 난 누구? 뭐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30대나 40대 초반에 느꼈던 그런 자신감들보다 왠지 좀 더 조심스럽고, 어떤 때는 또 어쩔 수 없는 배팅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무모하지만 인생은 순간순간 배팅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내 실력보다 운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실력은 30%밖에 안 됐어요. 운이 70%였습니다. 어떤 땐 8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는 없지만 조상은 가능한 빼먹지 않고 모십니다. 그런 걸 믿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경험들을 겪었다고 했을 때 또 기억나는 댓글이, 나이 많다고 어른이냐, 경험 많다고 어른이냐 라는 댓글을 읽고 나서 그 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50이라도 20살보다 못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전문가가 못 될 수 있고 어른이 못 될 수 있어요. 경험과 나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 자체만은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 경험 속에는 위기와 기회를 번갈아서 맞으면서 나도 모르게 40이 되고 50이 넘을 때 그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또 비슷하게 닥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 교훈도 되고, 나만의 지표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대나 40대 초반 분들의 그 자신감, 상대가 뭔가를 못해 보일 때 답답해하는 마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기와 기회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주기로 찾아옵니다. 어떤 땐 요즘에는 3년마다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으신 30대나 40대 초반 분들은 그 자신감을 유지하되 3년, 5년, 10년마다 오는 위기와 기회를 잘 알아보시고 거기에 잘 대응하시길, 조금 더 경험한 제 입장에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전문가는 아닌 제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룬 거는
많지 않아 보이고 실패투성이로 보이는 50대, 60대를 바라보실 때, 아, 저분들이 그래도 인생의 파도, 경험, 저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50대, 60대로 오셨구나. 어떤 분은 파도를 잘 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파도에 넘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다행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나는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파도가 올려줘서 운 좋게 살아남은 적도 있고, 나는 다 준비가 됐었는데 파도가 눌러서 주저앉은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지금 자식들을 다 성장을 시켰고, 저희 부부가 그나마 아무것도 안 하고도 짧게는 3, 4년, 길게는 7, 8년도 견딜 수 있는 자산도 만들었고, 그리고 1억 5,650으로 1년에 2배, 6년에 100억의 목표로 무모하리다시피 힘들어 보이는 목표를 도전이란 이름으로 매일매일 매매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나도 10년, 15년 후에 어쩌면 저렇게 답답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렇게 안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는 운칠 기삼이었습니다. 많이 성공하신 분들, 많이 이루신 분들 이 말 아실 거예요. 본인의 능력, 본인의 실력으로만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걸. 저는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고 싶어요. 그런 경험들. 그래서 경험이 많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 행세, 꼰대 행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경험 자체를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거, 제가 넘어졌던 거, 똑같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혜택을 받았고 행운이 있었고 귀인이 이유 없이 도와줘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공유하다 보면 30대나 40대 초반 분들이 10년, 15년을 예상하는데, 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고, 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뭔가를 이루셨든 이루려다 주저앉으셨든 이루는 과정이시든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저보다 10살, 15살 덜 먹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스토리 컨텐츠를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채널을 운영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투자, 투기
목표 1년에 2배, 6년에 100억의 목표는 10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 매매 영상을 올릴 겁니다. 부끄러운 결과라도, 뭔가를 조금 이룬 결과라도, 보잘것없는 결과라도, 어떤 때는 생각지 못한 많은 이익을 낸 결과라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매매 기록을 매일 올릴 겁니다. 그것만은 제가 확실하게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매일 매매 영상을 올리고 가끔 살아왔던 얘기, 경험했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게 제가 이 노개미 채널을 만들고 운영하는 진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 그래서 악플 안 다시면 안 돼요. 악플은 저에게 약입니다. 건강식품입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악플 다시는 분들.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저에게 악플과 그동안 당했던 사기는 건강식품이었다고.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2023년 7월 14일 미국 주식 매매 결과 기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길었네요. 다시 한번 마무리 이야기를 하자면, 천만장자 알렉스가 얘기해준 도전은 성공이나 경험 둘 중에 하나다. 실패는 없다. 그렇게 저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